이런 느낌 요즘 자주 오지 않나요? 선택은 내가 다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가는 길이 늘 비슷합니다. 음악은 늘 비슷한 장르로 흘러가고 뉴스는 늘 비슷한 결론으로 닫히고 쇼핑은 늘 비슷한 브랜드로 손이 갑니다. 누가 저에게 강요했나요? 아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길로만 갑니다.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봅니다. 이건 내 선택일까요? 추천이 만든 선택일까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추천은 도움일까요? 조종일까요? 우리는 자유를 보통 내가 고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유를 다르게 정의해보려 합니다.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 가능성의 폭이다. 말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주일 안에 내가 스스로 찾아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정말 내가 검색해서, 내가 발품 팔아서, 내가 일부러 들어가서 발견한 것.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떠밀리듯 보다 보니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죠? 그냥 화면이 이어져서 다음이 떠서 추천이라서 보게 된 것. 이것도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권력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권력은 명령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환경을 바꿔서 행동을 바꾼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환경이 행동을 바꾼다면 내 자유는 어디에 남아있을까? 자유라는 말은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멋있기만 한 단어가 아닙니다. 실은 아주 생활적인 단어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볼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저녁에 무엇을 살지, 잠들기 전에 무엇을 떠올릴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 하루가 되고, 내 성격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했다고 느낄 때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종종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선택지가 얼마나 열려 있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내가 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누르죠. 그런데 채널이 5개뿐이라면 어떨까요? 선택은 분명 내가 합니다. 하지만 자유의 폭은 좁습니다. 혹은 메뉴판이 3가지뿐인 식당에서 자유롭게 고르세요라고 말한다면요. 고르긴 고릅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합니다. 자유는 고른다는 느낌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내가 고를 수 있었던 가능성의 폭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데 선택지는 그들이 만든다. 그들이라는 말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악당으로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주 넓은 의미의 환경입니다. 플랫폼의 설계, 추천의 기본값, 알림의 타이밍, 자동 재생의 연속, 인기순 정렬, 트렌드의 압력, 주변 사람들의 공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내가 고를 수 있는 폭을 조용히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추천이 나쁘다, 좋다를 단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추천이 도움에서 조종으로 넘어가는 경계를 철학적으로 그리고 또 생활적으로 나눠볼 것입니다. 그 경계를 나누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넛지. 넛지는 살짝 밀기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확 밀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살짝 방향만 바꾸는 것.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살짝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등 뒤에서 세게 밀면 반발이 생기는데 살짝 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넛지라는 개념은 행동경제학에서 나왔습니다.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이 개념을 발전시켰죠. 그들이 관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다. 사람은 기본값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선택의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선택의 구조를 살짝만 바꿔도 사람의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넛지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더 유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계단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눈에 더 잘 들어오면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누가 계단 금지 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단을 덜 탑니다. 이것이 넛지입니다. 알고리즘 추천도 넛지입니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다음은 이 영상이요. 당신이 본 사람들은 이것도 봤습니다. 강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바뀝니다. 문제는 그 살짝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살짝, 살짝, 살짝.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이 내 길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넛지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조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가장 실용적인 도구를 하나 제시합니다. 넛지를 도덕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한가. 둘째, 되돌릴 수 있는가. 셋째, 피해가 생기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도움은 조용히 조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씩 천천히 살펴봅니다. 어렵지 않게 생활 속 예시와 함께요. 첫째, 투명한가. 투명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유도되고 있구나. 이것이 추천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구나. 이것이 광고인지 개인화인지 인기순인지 내가 알 수 있구나. 투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내 생각이라고 믿는 것의 절반이 사실은 노출된 것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보이게 된 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자율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율성은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운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자유와 자율은 거의 같은 말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본능이나 욕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따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원하는가? 이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자율적 선택입니다. 알고리즘의 시대에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정말 원해서 선택했는가? 아니면 원하게 된 것인가? 자율성은 내가 눌렀다가 아닙니다. 자율성은 내가 그것을 원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봤지. 맞습니다. 좋아서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더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좋아하게 됐지? 이 질문이 자율성의 시작입니다. 칸트는 또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정엄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너 자신의 인격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 알고리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우리는 존중받는 주체인가 아니면 최적화의 대상인가? 체류 시간을 늘리고 클릭을 유도하고 광고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경계선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둘째 기준, 되돌릴 수 있는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은 빠져나올 수 있는가입니다. 쉽게 끌 수 있는가? 쉽게 바꿀 수 있는가? 쉽게 멈출 수 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구조에서는 그 약함이 개인 탓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내가 절제 못해서 그래. 하지만 어떤 구조는 사람이 절제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입니다. 여기서 스피노자의 자유론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유란 외부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자기 본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 스피노자에게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힘에 얼마나 덜 휘둘리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스피노자는 또한 수동적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동적 감정은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내가 끌려가며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리면 그것은 더 이상 끌려가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알고리즘의 시대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자극에 반응만 한다면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것이 나를 끄는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좀 더 능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이해할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기준, 피해가 생기는가? 피해는 꼭 큰 사고만이 아닙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피해, 집중이 무너지는 피해, 불안이 커지는 피해, 선입견이 굳어지는 피해도 피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는 작은 피해인데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사람에게요. 이제 이 세 가지 기준을 우리 일상에 실제로 적용해 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쇼츠, 릴스, 짧은 영상. 짧은 영상은 재미있습니다. 피곤한 하루 끝에 그 짧은 웃음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멈출 수 있느냐, 내가 되돌릴 수 있느냐? 자동으로 다음이 재생되고 계속 비슷한 자극이 이어지고 알림이 한번 울리면 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혼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참지? 그런데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구조에서 사람은 누구나 끌려갑니다. 여기서 자유의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약한가? 가 아니라 이 구조는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나? 자유는 개인의 의지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유는 되돌릴 수 있는 구조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자유가 왜 선고인가요? 사르트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유의 무게를 짊어진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시대와 오늘은 다릅니다. 사르트르의 시대의 자유의 무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였습니다. 오늘날 자유의 무게는 어떻게 선택지를 넓힐 것인가입니다. 선택지가 좁아지면 자유는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의미는 점점 작아집니다. 다음 예시는 뉴스피드입니다. 뉴스피드는요, 내가 뉴스를 찾아보는 창이 아니라 앱을 여는 순간 먼저 쭉 떠오르는 뉴스 목록입니다. 어떤 기사를 먼저 보여줄지는 보통 인기, 내가 자주 눌렀던 주제, 광고 같은 기준으로 자동으로 정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른 뉴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순서와 노출이 이미 편집된 뉴스를 먼저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대에 눈을 뜨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뉴스피드는 우리에게 묘한 안락함을 줍니다. 내가 믿는 것과 비슷한 것이 계속 뜨면 세상은 간단해 보입니다. 봐, 역시 내가 맞았어. 봐, 저쪽이 문제야. 봐, 세상은 원래 이래. 사람은 확신을 좋아합니다. 확신은 마음을 편하게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선택지의 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이 보이지 않게 되면 내 세계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세계가 작아지면 자유도 작아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준, 투명함이 중요합니다. 왜 이 뉴스가 뜨는지 내가 알 수 있느냐? 인기라서 뜨는 것인지, 내가 자주 클릭해서 뜨는 것인지, 광고인지, 특정한 신호 때문인지. 투명하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이 내 것이라고 믿다가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노출의 결과였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드는 감정은 대개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 말했나? 내가 이렇게 믿었나? 그 허탈함이 쌓이면 사람은 생각하기가 싫어집니다. 피곤하니까요. 여기서 아렌트의 말이 떠오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평범함이라고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대화와 논쟁을 통해 더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다수의 폭정이었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것, 다수의 의견이 유일한 의견이 되는 것. 알고리즘의 시대에 다수의 폭정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기 있는 것만 더 보이고 인기 없는 것은 묻히고 소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밀은 말합니다. 개성이 중요하다고. 사람은 각자 다른 삶의 실험을 해야 한다고. 획일성은 사회를 멈추게 한다고. 알고리즘이 우리를 비슷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미리 두려워하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결론을 금지로 내지 않으려 합니다. 보지 마라. 끊어라. 탈출해라. 이런 결론은 보통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작은 기술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유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선택지의 폭을 조금만 넓히는 습관에서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오해를 풀고 가려 합니다. 오해는 이것입니다. 추천은 그냥 편리한 기능이다. 맞습니다. 추천은 편리합니다. 추천 덕분에 우리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추천 덕분에 우리는 좋은 음악도 찾고, 좋은 영상도 만나고, 좋은 물건도 찾습니다. 그런데요, 편리함은 종종 선택지의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편리함은 탐색을 줄이거든요. 탐색은 귀찮습니다. 검색하고, 비교하고, 실패하고, 다시 찾고,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듭니다. 추천은 그 귀찮음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탐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도 모르게 세상은 익숙한 것들의 반복이 됩니다. 새로운 것과의 우연한 만남이 줄어들고, 낯선 관점과 마주치는 일이 줄어들고, 내가 미처 몰랐던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 선택은 있어도 자유의 폭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다시 자유의 정의가 선명해집니다.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 가능성의 폭이다. 이사야 벌리는 두 가지 자유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간섭받지 않을 자유,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알고리즘의 시대에 우리는 소극적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극적 자유는 어떨까요? 적극적 자유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자유,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이것은 단순히 간섭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의 시대의 적극적 자유는 이것일 수 있습니다.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지 물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더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건강과 수면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런데 밤에 침대에서 짧은 영상이 계속 넘어가고 알림이 한 번 울리고 다음이 자동으로 이어지면 뇌는 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런데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쉬기 어렵게 설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유의 대화가 자책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책은 늘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내가 문제야? 그러면 도움도 줄고 변화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구조를 보면 해결이 생깁니다. 아, 이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문제였구나. 그럼 우리는 환경을 아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자유의 폭을 넓힙니다. 다음은 소비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사고 싶지? 추천 상품, 장바구니, 유도, 할인 카운트다운. 편리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고르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취향이 내 안에서 자란 게 아니라 밖에서 길러진 것 같을 때,
우리 취향도 가끔은 광고비를 먹고 자랍니다. 맛있게 자랍니다. 아주 빨리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소비가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되돌릴 수 있나? 내가 쉽게 멈출 수 있나? 내가 쉽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나? 되돌릴 수 없다면 그것은 도움보다 조종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예시를 하나 더 살펴봅니다. 단체 채팅방, 커뮤니티, 댓글창. 어느 날부터 내가 있는 곳의 분위기가 내 마음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내 말투가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판단이 바뀝니다. 이것도 넛지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환경이 나를 살짝 밉니다. 문제는 그 살짝이 누적될 때입니다. 그곳에서 인정받는 말투가 기본값이 되면 나는 다른 말투를 점점 잃어갑니다. 이것은 피해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피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내 시야를 좁히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은 멈춰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움일까, 조종일까? 여기서 다시 세 가지 기준을 꺼내봅니다. 투명한가? 되돌릴 수 있는가? 피해가 생기는가? 이 세 가지는요, 플랫폼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이것은 내게 투명한가? 나는 쉽게 되돌릴 수 있나? 내 삶에 어떤 피해가 생기고 있나? 여기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자꾸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늘 비슷한 것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내 마음이 그럴 여유를 잃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에 그럴지도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자유는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알아차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은 내가 눌렀다가 아니라 내가 내 이유를 이해했다는 느낌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는 금지나 단절이 아닙니다. 작은 기술입니다. 내 삶의 편집권을 조금 되찾는 기술. 오늘의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내일 하루 딱 3분이면 됩니다. 탐색 3분. 추천으로 시작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뉴스든 음악이든 책이든 여행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검색창을 열고 내가 직접 단어를 입력해 봅니다. 그리고 일부러 조금 다른 관점을 하나만 더 봅니다. 목표는 정답 찾기가 아닙니다. 목표는 선택지의 폭을 조금 넓히는 것입니다. 이 3분이 쌓이면 내 하루가 달라집니다. 추천이 나쁜 것이 아니라 추천만으로 살지 않게 되거든요. 추천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도움이 조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가 필요합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길, 되돌릴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내 이유를 묻는 습관. 이것이 자율성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기술의 본질은 세계를 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라 목재가 되고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수력 발전의 원천이 된다. 하이데거가 두려워한 것은 인간도 자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의 원천, 클릭의 원천, 체류 시간의 원천.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 하지만 하이데거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도 잘한다고. 기술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기술과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알고리즘의 시대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영향받는지 인식하고 그 위에서 내 선택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현대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데 선택지는 환경이 만든다. 그래서 자유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골랐나가 아니라 내게 무엇이 가능했나다. 그리고 넛지는 도움이 될 수도 조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경계는 세 가지다. 투명한가?
되돌릴 수 있는가? 피해가 생기는가? 자유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자유는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선택지를 조금씩 넓히는 습관에서, 내 이유를 되찾는 연습에서 자랍니다. 칸트가 말한 자율, 스피노자가 말한 능동성, 사르트르가 말한 책임, 밀이 말한 개성, 벌린이 말한 적극적 자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연습, 내 선택지를 넓히는 작은 습관들. 검색 3분, 다른 관점 하나 더 보기, 내 이유 물어보기. 다른 하나는 구조의 변화, 투명하고 되돌릴 수 있고 피해를 줄이는 환경. 둘이 함께 갈 때 자유는 형식이 아닌 내용이 됩니다. 이제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재미와 체류만 늘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로움을 줄여야 할까요? 다음은 윤리입니다. 오늘의 인생 노트 3줄입니다.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 가능성의 폭이다. 추천은 도움일 수도 조종일 수도 있다. 기준은 투명함, 되돌림, 피해다. 검색이 줄어들면 자유도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3분만이라도 검색을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내일 딱 한 가지 실험. 탐색 3분. 추천으로 시작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한번 찾기. 그 3분이 내 삶의 편집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